네, 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종수 기자와 이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미디어를 달군 이슈 짚어보는 한밤의 뉴스프리 이슈펀치입니다. 정말 역동적 한국이라지만 연휴가 끝나자마자 큰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재계 1위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소식부터 한 달째 식지 않는 백수 논란까지 오늘의 소식들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연휴 뒤 첫 증시 개장 직전 재계에 큰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소식이었는데요. 네, 예상했던 시나리오긴 하지만 전해진 과정이 다소 갑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제일모직, 그룹의 모태인 삼성물산. 말 그대로 지주와 원조의 만남이 어떤 효과를 낼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삼성생명의 2대 주주로 삼성 지배구조의 중심인 제일모직, 1938년 설립된 원조 삼성 삼성물산. 이 두 회사가 합병합니다. 제일모직 한 주 대 삼성물산 0.35주 비율로 합병하는데 합병회사 이름은 삼성물산입니다. 발표 직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상한가에 오르는 등 주가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삼성은 매출 30조 원대인 합병회사의 사업 시너지를 강조합니다. 건설 부문 합병과 미래 산업인 바이오 사업의 과반 지분 확보, 패션 사업 해외 진출 기반 마련 등이 그 근거입니다. 이번 합병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핵심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의식주와 레저 그리고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김 기자, 네. 좀 전에 지주와 원조의 합병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본대로라면 중복 사업의 통합이나 효율적 추진이 이번 합병의 주 목적인 건가요? 그렇다고 볼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승희 아나운서, 네. 지금 삼성의 최대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아무래도 물론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승계를 겨냥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은 이 회장이 쓰러지기 전부터 시작됐죠. 삼성 SDS의 상장, 삼성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의 합병 뒤 상장 같은 작업들이 다 궤를 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합병의 진짜 목적을 보실까요? 하지만 더 주목되는 것은 지배구조 개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삼성전자와 생명의 지분 확보가 핵심인데 이번 합병이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이 1대 주주인 제일모직은 삼성생명의 2대 주주, 생명은 다시 전자를 지배합니다. 이 부회장 개인 지분 없는 삼성물산도 전자 4.1%를 가진 그룹 내 2대 주주. 통합사 1대 주주인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커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이 최근 이사장이 된 계열재단 법인들도 생명과 전자 지분이 있습니다. 이번 합병의 목표가 삼성전자 지배력 확대란 측면이 부각되는 이유입니다. 네,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1대 주주인 통합 삼성물산이 생명과 전자를 지배하고 다른 계열사들이 그 주변에 붙는 형태로 지배 구조를 단순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전자 지배력 강화에 초점이 더 맞춰진 건데요. 얼마 전 이 부회장이 삼성계열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승계했었죠. 이 재단들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꽤 갖고 있다는 게 초점입니다. 두 움직임을 묶으면 이 부회장의 전자, 생명 지배력 강화란 그림이 그려지죠. 네, 그렇군요. 이 삼성의 승계 작업 최종 완결된 모습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건강기능식품 백수호에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 들어있다는 소비자원의 발표로 촉발된 논란. 지금 한 달이 넘고 있는데요. 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백수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백수호 함유 각종 제품의 단 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백수호 제품 중 진짜는 단 5%에 불과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 백수호 제품 207개를 조사한 결과 가짜 백수호 성분인 이어 무피소가 나오지 않은 제품이 10개였던 겁니다.
40개에서는 이어 무피소가 검출됐고 나머지 157개 제품은 제조 단계에서 DNA가 파괴돼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어 무피소가 함유된 40개 제품은 농협 홍삼이 외국인 대상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한 3인분 1개와 일반 식품 39개였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확인 불가 제품 157개 중 건강기능식품 58개는 자진 회수를, 일반 식품 99개는 임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제조 단계에서 DNA가 파괴돼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이 대부분이니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 기자, 네. 자진 회수를 하지 않고 임시 판매 중단됐다는 일반 식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팔릴 수 있는 건가요? 좀 불안하시죠?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일반 식품에 대해서도 개통조사 결과 원료에 혼입된 점을 고려해서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이어 무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하겠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주류업체까지 타격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순당 제품 백세주인데요. 완제품에서 문제의 이어 무피소는 나오지 않았다는데 백수호 원료에서는 나왔기 때문에 해당 원료를 쓴 제품이 판매 중단됐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주식시장에서 국순당의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졌죠. 네, 정말 무엇 하나 믿고 먹을 것이 없네요. 이웃 중국에서 각종 엉터리 식품이 나오면 그때마다 국내 여론은 비웃음 섞인 반응이었는데요. 이걸 보면 우리라고 그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약식품업계 이번 사건을 꼭 반면교사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2010년 5월 24일) 단행된 524 조치. 대부분 사람들이 구체적 내용까지는 몰라도 북한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벌써 5년 전 일인데요. 정말 때이른 더위에 오늘도 땀을 흘렸는데 남북 관계만은 꽁꽁 언 그대로입니다.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은 남측이 해제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엔 연평도 북쪽 무인도에 제 뒤에 보시는 저런 방사포를 쏘는 진지를 구축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실까요? 서해 연평도에 인접해 있는 북한의 장제도와 무도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서해 최남단인 이곳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에만 3차례 다녀갔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장제도와 무도에는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한 북한군 해안포부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명령만 내리면 모조리 불도가니에 쓸어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장제도와 무도보다 연평도와 더 가까운 무인도인 갈도에 122mm 방사포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NLL에 바짝 붙어 있는 갈도는 연평도까지의 거리가 4.5km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갈도에 122mm 방사포 진지가 구축되면 서북도서를 겨냥하는 최단거리의 대남 공격기지가 되는 셈입니다. 122mm 방사포의 사거리를 고려할 때 연평도 남쪽 최대 16km 해상까지 타격권에 들어가면서 해군 함정에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그림이 방사포입니다. 방사포 하면 잘 안 와닿으실 텐데 사실 우리도 쓰고 있는 다연장포의 북한식 표현이죠. 재래식 무기로선 위협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위협인데요. 미국의 계속된 폄하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개발에 성공했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개발을 맡았던 과학자들을 불러 사진도 같이 찍었다고 하죠. 북한의 SLBM 개발, 내부 선전 움직임이 어떤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SLBM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노동당 청사로 불러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탄도탄 수중 발사 기술을 완성하게 된 것은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친 또 하나의 역사적 사변이라고 하시면서 북한 매체들은 연일 주민들을 동원해 SLBM 시험 발사 성공을 부각하며 자부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탄도탄 수중 발사 시험에서 성공했다는 경이적인 소식을 듣고 정말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하루 종일 일해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SLBM 발사를 비난하는 데 대해 정정당당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라고 맞서며 대미, 대남 비난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대화 요청엔 응답이 없고 위협은 계속되니 한미일의 대북 압박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국 북핵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넉 달 만에 서울에서 협의를 가졌는데요. 한국과 미국 대표는 28일엔 중국을 방문해 중국 쪽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결국엔 대화만이 해법인데 이걸 깨닫고 인정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 유감입니다. 네, 바쁜 길일수록 돌아가란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슈펀치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요. 네,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도 남북 관계도 마음이 급하다고 너무 일을 바쁘게 재촉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겠죠. 대충해서 너무 빨리 돈 벌려다 큰 논란 일으킨 백수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슈펀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